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가 모레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 양측이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청소 노동자 등 자회사 근무 환경 개선 문제도 맞물려 있어 합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진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부산시청 앞 민주노총 부산지하철 노조가 시민과 노동자 안전 그리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노조와 사측인 부산교통공사는 올해 단체 교섭에서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의 이견을 보이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임금 5.9% 인상과 안전을 위한 현업인력 증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사는 임금 3% 인상으로 맞서고 있고 인력 증원은 재정 여건상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사측이 만성적자를 이유로 들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근본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매년 1,800억 원에 달하는 무임승차 적자가 안전인력 채용을 가로막고 노후시설 방치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의 비용 보전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부산지하철 노조 최정식 위원장입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복지정책의 책임을 공사에 떠넘기지 말고 국비 보전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공사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 운영서비스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주로 60세 이상 청소노동자인 이들은 주 5일제 도입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회사는 부족한 용역비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고 부산시와 공사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내일 최종 교섭에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모레부터 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노조는 자회사 문제도 함께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청소노동자 경무 문제 해결은 파업 여부를 결정짓는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박진웅입니다.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도시 인프라 중 하나인데요. 부산 시내버스의 변화를 이끌 첨단 기술이 연이어 도입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3일 오전 부산 영도구에서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음주 상태로 10km가량을 운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아찔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부산 진구 부암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버스 운전대를 잡았던 기사가 승객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처럼 한 번씩 들려오는 버스 기사의 음주 운행은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부추깁니다. 이에 시는 버스 기사가 술을 입에 대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음주 측정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홍채 인식을 통해 대리 측정 가능성을 차단하고 음주 감지가 되면 곧장 관리자에게 연락이 가도록 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입니다. 통신사와 그렇게 계약을 해서 요 0.02 기준을 이제 초과하는 측정이 발생을 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관리자한테 문자로 통보가게끔. 시는 이 같은 강화된 시스템을 시내 53개 버스 영업소에 모두 배치했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자율주행버스가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합니다. 버스는 조건부 자동화인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으로 운행하는데 안전을 위해 시험 운전자와 안전관리요원이 항상 탑승합니다. 시는 시범 운행 기간 축적된 운행 데이터를 토대로 기술 안전성을 검증한 뒤 내년 1월부터 정식 운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CBS 뉴스 박종석입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화제가 태동한 남포동에서 가장 먼저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올해는 30도를 맞은 만큼 영화와 춤, 음악, 문학, 과학기술까지 넘나드는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눈길을 끕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전 부산 남포동 극장가에서 단 6개 상영관으로 시작한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30살 성인으로 장성할 동안 상영관은 전용관 영화의 전당을 포함해 30여 개, 초청작은 300여 편으로 무려 50배나 몸집을 불렸습니다. 남포동 비프광장은 영화제 초창기에 부친과 성장, 초심의 열정으로 가득 찬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올해 30주년을 앞두고 내일 비프광장에서는 아시아 최대 영화제로 성장한 비프를 축하하고 새 출발을 선언하는 전야제가 성대하게 열립니다.
배우 이종혁, 박규리의 사회로 부산이 사랑하는 영화인으로 윤재균 감독과 배우 정우에게 상을 전달하고 가수 바다의 축하 공연도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영화제 기간 동안 남포동 일대 극장가에서 영화 총 87편을 상영합니다. 매일 밤 비프광장에서는 영화제가 출발한 1996년을 기념해 영화 천맨밀과 로미오와 줄리엣이 다시 스크린에 올라 관객에게 특별한 향수를 전합니다. 낮에는 고령 유동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AI 기술로 고 구봉서와 서영춘을 되살린 웃으면 보기 와요와 한국 영화 황금기를 비추는 다양한 영상도 선보입니다. 또 배우 강동원, 고현정, 박정민 등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는 한국 배우와 우리나라 대표적인 감독의 야외 토크, 무대 인사, 북콘서트도 열립니다. 체험 행사인 커비로드는 시민 영화 촬영 체험존과 AI 사진 제작, 고민 상담, 전통 무예까지 남포동 일대가 영화제 내내 영화 축제로 물들 예정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부산시당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해양수산부 이전은 물론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산업은행 이전 등 부산 발전에 모든 당력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부산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해양수산부의 물리적 이전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능적으로 온전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지부진한 산업은행 이전은 물론이고 부산신항, 가덕도 신공항 등 지역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돼야 글로벌 해양수도,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회의 이후 해수부 임시청사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부산 지역 20여 개 기관으로 구성된 해양수도 부산발전협의회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91.8%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가 다른 부처에 흩어진 관련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87.8%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해수부 조직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78.2%에 달했습니다. 해수부 직원에 대한 정착 지원 필요성에도 60%가 넘는 시민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해수부 부산 이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가덕도 허브공항 시민추진단은 오늘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지 조성 공사 기간으로 111개월을 제시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을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공단이 지역 여론을 무시한 행태로 혼란을 야기했다며 향후 모든 일정과 검토는 공개성과 지역 검증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사 기간에 대해서는 84개월 기본 계획을 원칙으로 하되 업계의 현실로 불가피한 공기 조정이 필요하다면 활주로 이본이 가능한 부지 조성 등 조건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합리적인 공기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는 국내 최대 산지 위판장인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설계 보완 협의안을 도출해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구름 낀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다소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28.2도, 습도는 72%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최예지, 기자 박준석, 아나운서 김상현이었습니다. CBS